대장인 비트코인을 비롯한 다양한 알트코인들이 하락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플 XRP 역시도 하락을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플 XRP에 대한 확신을 잃지 않는 이유, 핵심은 이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크립토피아입니다. 금일 브리핑 시작해볼게요. 먼저 체크해드릴 건 이거예요. 리플의 CBDC가 왜 시장에서 꾸준한 채택을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인지에 대한 분석으로, CBDC는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죠. 예를 들어 커피 한 잔과 같은 모든 일반적인 일일 거래가 정부가 승인한 공식 디지털 자산을 사용하여 한 몇 초 만에 처리가 된다고 상상해 보시면 되는데, 리플의 CBDC 플랫폼은 정부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를 배포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는 올인원 솔루션을 목표로, 현재 CBDC는 전 세계 수십 개국에서 시험판을 기다리고 있고, 그중에 리플은 현재 130개 국가에서 CBDC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며 시장 점유율을 장악하고 있죠. 그럼 왜 다양한 CBDC 솔루션 중에 유독 리플 CBDC가 효과적인지를 체크해보면, 일단 XRP 레저를 한 번이라도 사용해본 적이 있다면 답이 나오실 건데, 1센트도 안 되는 비용으로 단 몇 초 만에 거래가 가능하여 비트코인과 같은 작업 증명 블록체인보다 6만 배 적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엄청난 효율과 더불어, 리플의 CBDC 플랫폼에는 다른 많은 혜택이 있어서 CBDC를 고려하는 정부에게 매력적인 옵션이 되는데, XRP 레저는 간단한 발행 및 상환 기능도 갖추고 있어서 사용자는 1대1 비율로 온체인 자금을 법정 화폐로 교환할 수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역시나 이 중 가장 큰 이점 중 하나는 상호 운용성으로서, 리플은 국내 결제 시스템뿐만 아니라 리플 기반 CBDC의 국제 네트워크와도 통합이 돼요. 따라서 CBDC라는 것은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여 결제를 간소화하고 사용자에게 자금을 관리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제공해서 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이론적으로 보면 법정 화폐를 사용해서 지불하는 모든 비용을 정부가 승인한 공식 디지털 화폐를 사용하여 지불이 가능하다는 소리죠. 그리고 이런 리플의 CBDC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나라들을 보면 콜롬비아, 부탄, 팔라우, 몬테네그로 등 다양한 국가들이 있는데, 이 국가들의 시작을 기반으로 더욱 많은 다양한 국가들이 현 시점 최적의 효율을 자랑하는 XRP 레저를 자연스레 이용하며 CBDC를 구현하게 될 테니, 리플이 혁신할 수 있는 금융시장의 미래를 다시 한번 긍정적으로 체크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다음으로 꾸준히 언급드리고 있는 XRP ETF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려고 하는데, 최근에 XRP ETF를 그냥 신청해버려라,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디저캐피털의 창립자 야신 모바라크가 여러 금융자산 관리자들에게 지금 SEC 의장 게리 겐슬러는 허세를 부리고 있다, XRP ETF를 신청해버려라, 지금 XRP는 명확히 증권이 아니다는 판결을 얻었고, 만약 SEC가 ETF 신청을 거절한다면 소송을 제기해라, 이런 말들을 하고 있어요. 즉 본질적으로 비증권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기반으로 더 이상 물러서지 말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실제로 XRP ETF가 승인되려면 어떤 게 필요할지가 핵심이 될 수 있는데, 블룸버그의 ETF 연구 분석가가 XRP ETF가 승인되기 위한 전제 조건을 언급해서 주목받고 있거든요. 현재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면서 시장에서 다른 다양한 코인들의 ETF 가능성에 대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일부 법적 명확성을 얻은 XRP가 다음 ETF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분석을 한 거죠. 여기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XRP ETF가 나올 가능성은 없다라고 분석하고 있고, 전제 조건 중 첫 번째로는 CFTC 선물 규제 시장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XRP ETF가 승인되려면 CFTC 선물 규제 시장의 규제를 받는 시카고 상품 거래소 CME에서 XRP 선물 거래가 미리 승인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일단 시장에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만이 규제된 선물 시장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비트코인 ETF는 승인됐고 이더리움 ETF는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로서, 여기서 만약 CME 선물 시장에 XRP가 상장되면 ETF가 승인될 수 있는 일부 근거를 얻게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전제 조건으로는 당연히 SEC와 진행 중인 소송의 방향성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보고 있어요. 어쨌든 일부 명확성을 얻었다고는 하지만 아직 소송이 끝이 난 건 아니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리플과 SEC의 소송에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코인베이스와 SEC 소송을 다시 한번 체크해봐야 하는데, 현재 시장에서는 코인베이스가 SEC에게 승소할 확률을 70%라고 보고 있거든요. 블룸버그의 수석 소송 전문가가 분석한 내용으로, 이게 최근 양측이 법원에서 제시한 주장을 근거로 분석한 확률인데, SEC는 코인베이스가 고객 자산을 스테이킹하고 고객을 대신해 보상을 받고 이를 반환함으로써 투자 계약을 제한하고 판매하므로 SEC 규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또한 코인베이스가 등록되지
인정되지 않은 브로커로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했죠. 한편 코인베이스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라이선스를 등록하는 쉬운 방법이 없다며 이를 강력히 반박했어요. 그리고 이 중 핵심은 코인베이스가 SEC보다 투자 계약에 대한 더 정확한 정의를 제공한 것이 핵심이라고 보고 있는데, 코인베이스 측의 정의에 따르면 투자 계약, 즉 증권이 되려면 단순히 생태계에 투자하는 것이 아닌 비즈니스에 투자와 함께 이행 가능한 의무가 요구된다라고 명확한 정의를 제시한 거죠. 여기서 일전 법원은 SEC에게 증권이라는 정의에 대해 명확하지 않고 너무 광범위하다라고 말한 적이 있기 때문에 코인베이스가 말하는 이런 명확한 정의는 법원에 확신을 주고 코인베이스의 승소에 더욱 힘을 실어주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주요 포인트로 체크할 수 있겠고, 더불어 어쨌든 리플 약식 판결에서 암호화폐 거래소에서의 XRP 소매 판매는 증권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얻었기 때문에 공개 거래소에서의 디지털 자산 판매는 투자 계약을 구성하는 하위 테스트에 적합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 리플 약식 판결 역시도 코인베이스를 승소로 이끌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 코인베이스가 법원에 신청한 것처럼 SEC가 제기한 소송은 법원에게 완전한 기각을 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 긍정적으로 체크하시고요. 다음으로 최근에 XRP 관련 유명 인물인 벤 암스트롱이 XRP의 미래에 대해 굉장히 긍정적인 멘트를 전하거든요. 최근에 그런 말을 하는데, 은행 채택을 방해했던 리플 소프트웨어의 치명적인 결함으로 많은 은행들이 국경 간 거래에 리플의 소프트웨어를 활용했지만 소프트웨어는 사용자에게 리플을 보유하도록 요구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리플렛과 ODL을 도입함으로써 리플 XRP 보유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리플 토큰은 넓은 채택이 가능해져서 리플은 진정한 가치를 지니게 됐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결국 은행 및 기업들이 XRP 토큰을 이용하게 되면서 유동성과 활용성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 더불어 앞선 SEC 소송이 법원에 기각당하면 리플 소송의 완전한 승소로 이어지면서 리플이 완전한 승소를 했을 때 미국에서 리플을 채택할 기회 또한 굉장히 확대되기 때문에 이런 이유들이 합쳐져 결과적으로 리플은 암호화폐 시장과 금융시장의 유일무이한 기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따라서 투자자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현재 시장이 조정을 겪으면서 리플 XRP 또한 많은 조정을 겪고 있고 그에 따라 펀더멘탈이나 확신이 약해지고 계신 상태일 텐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리플 소송의 승소와 함께 펼쳐질 긍정적인 시나리오와 함께 시장의 유일무이한 코인으로서 활약할 리플 XRP의 전망을 다시 한번 체크하시길 바란다는 말씀 강조드리며 금일 브리핑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 보시면 이런 시장의 다양한 관점들에 대해 교류할 수 있는 소통방 링크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